안녕하세요. 바둑인TV입니다. 오늘 살펴볼 바둑은 타이젠 6단 수강생과의 대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치수는 정선의 덤 30집이고요. 제가 100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최근 제가 두고 있는 컨셉 자체가 바둑을 조금 더 치열하게 두는 거를 좀 컨셉으로 잡고 있는데요. 바둑 내용이 어땠는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향소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날일자로 지키고 나서 3칸 높은 벌림, 그 다음에 날일자 걸침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평상시에 이렇게 지키는 수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지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바둑이 조금 루즈하게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루즈한 바둑이 되는데 이런 게 싫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두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붙이고 한 칸 띄웠는데요. 이 수는 우리 수강생의 성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수입니다. 우리 수강생은 여기 실리를 아주 좋아하는 기풍이다 보니까 붙이면서 귀 쪽을 먼저 차지하려고 했고요. 저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상변 쪽을 벌려두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두는 바둑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때 흙이 위로 붙였는데 이 위로 붙이는 수의 의미는 만약 그냥 이렇게 공격을 했다 생각을 했을 때 중앙으로 도망가면 백돌이 크게 공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붙이는 사전 공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전략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느는 것, 들여다보는 것, 마늘 못 두는 것,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들여다보는 걸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맞고 뒤로 맞게 되면 여길 또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 좀 싫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수니까 일단 좌변 쪽을 뺏겨야 되죠. 그리고 날일자로 나간다고 해도 한 칸으로 쫓아갔을 때 좌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싸움을 만들어 간다면은 백이 너무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 들여다보는 선택보다는 마늘모를 선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는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막았을 때 백의 자세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마늘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흙의 대처도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실전은 여기 붙였습니다. 붙이는 것과 날일자 두는 것.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흙이었다면 저는 날일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날일자로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요. 좌변을 지킨다면 상변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상변 쪽을 지킨다면 그때 다시 한번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두점머리를 두들기면서 조금 더 치열한 싸움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실전엔 여길 붙이고 쌍립 쓰는 선택을 했는데 수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정석은 후수이기 때문에 백한테 좌변을 내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석은 그게 좀 별로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도 물론 상변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중에 한 점 먹히는 게 확정이죠. 그러면 상변 돌은 공격이 잘 안 됩니다. 중앙으로 열심히 싸우다가 어느 순간 지켜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 원래라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진행했을 때 맞게 되면은 되게 강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하나 톡 먹어버리면은 살아버리죠. 이러면 흙의 공격에 힘이 안 실리기 때문에 저는 붙이는 것보다 날일자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좌하로 왔는데요. 이거는 흙이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어차피 상근에서 싸움을 만든다고 해도 흙돌 한 점이 약하기 때문에 싸움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정수를 찾는다면 여길 붙이고 나서 약점 지킬 때 날일자 두는 것. 이게 아마 정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 들어서 컨셉 자체를 치열하게 싸우는 바둑의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협공으로 응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붙이고 나서 한 칸 뛴 장면. 이 장면이 이제 되게 어려운 장면이에요. 왜냐면 그냥 한 칸으로 나가자니 좌하가 너무 다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살려야 되면은 중앙으로 이렇게 나가는 순간 좌변 백돌 석점도 약하죠. 하변 백돌도 약하죠. 이렇게 되면 흑한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좌변을 그냥 지키자니 중앙을 덮어 씌우게 되면은 백이 핵마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계속해서 흑한테 포위를 당해야 되고 여차저차 산다고 해도 너무 쌈짓뜨고 살기 때문에 저는 이때 선수로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덮어지기 전에 붙이는 전략을 사용했고요. 이때 흑이 그냥 받아줌으로 인해서 저는 좌변도 지키고 하변도 지키는 금상첨화의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렇다면 흑도 이렇게 처리된다면 좀 아쉽겠죠. 그렇다면 이때 흑은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최선은 하나만 젖혀놓고 그 다음에 한 칸 자리를 뺏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젖혀놓는 이유는 끊었을 때 1을 버리기가 용이해요. 이렇게 쉽게 버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격을 들어간다면 백이 계속해서 이 선을 기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확실하게 백이 나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만 젖혀놓고 두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1번입니다. 아마도 실전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를 한번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위쪽으로 지킨다면 여기 붙이는 수를 이용해서 타개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킨다면 여기 지금 약점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찌르고 찝고 끊는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기 위해 예를 들어 밀어가지고 다시 살려놓는다거나 이런 전략도 사용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흙은 이렇게 두는 게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모양 자체가 훨씬 더 좋은 모양으로 싸울 수 있으니까요. 실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백이 조금 편한 진행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가 또 다시 한번 바둑에서 중요한 장면인데요. 먼저 형세 판단은 필수입니다. 형세 판단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늘 이야기하지만 공격과 수비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형세 판단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흙집부터 세어보면요. 6집,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대략 10집, 한 20집 정도 나 있고요. 백은 여기 한 23집, 상변 쪽이 10집, 5집 정도 합쳐가지고 대략 한 45집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집 차이는 25대 45 정도로 벌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집만 셌을 때의 의미고 흙이 지금 우변 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형세 판단을 마쳤다면 이 바둑을 어떻게 이길지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 같냐면요. 우선 첫 번째, 우변 쪽을 다가가면서 백이 하여금 살도록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이 얻은 건 1, 5, 세력을 얻었죠. 그럼 이 세력을 활용해서 하나만 지켜놔도 우변에서 조금 전에 5집만 샜는데 현재 20집 이상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지켜놓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고요. 1, 5처럼 강한 돌이 있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해요.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변이랑 이어지는 집의 형태가 크기 때문에 흙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전에는 여기서 반대편을 연결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전략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백이 여기를 받아준다고 해도 흑돌 한 점의 가치보다 지키는 것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과의 레슨 장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한 점 죽으면 큰 것 같은데 살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바둑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둬야 어느 곳에서 집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며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바둑은 결과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을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지키지 않는 이유는 치수가 정선의 30집이다 보니 그냥 지켜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치열하게 응수를 했고요. 흙은 여기서 다시 한번 붙이는 집을 차지하는 전략을 차지했는데요. 저는 어느 곳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바둑 자체가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거는 반대편에선 약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약점을 내가 잘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둑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을 맞추는 걸 조금 더 선호하고요. 네, 실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흙이 물론 집을 많이 가져간 건 맞아요. 그런데 또 후수죠? 그리고 백이 계속해서 여기서 일단 선수 교환해놓고요. 나가가니까 좌하기 쪽에 있는 흑돌도 곤마, 하변 흑돌도 약하죠. 그리고 백돌 중에 이제 약한 돌이 없어져 버렸죠. 이러면은 당장의 집은 많을지 몰라도 주도권을 계속 내주는 바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지 말고 조금 더 균형을 맞추는 바둑을 두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전에 날일자로 두면서 또 집을 차지했죠. 물론 집이 바둑에서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집만 차지하다 보면은 균형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왔을 때 여기 붙이는 거는 우리 수강생의 이 정도의 재능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장 백도를 잡으려고. 아니면 이런 거 늘어서 어떻게든 백도를 잡으려고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바둑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붙이는 걸 통해서 벽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너무 훌륭해요.
너무 좋은 생각이었지만 이제 백도 이런 식으로 둬주면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티고 호구 자리를 여기 한 칸 자리를 뺏으면서 하변 쪽 흑도를 공격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했고요. 끊었을 때는 단수 치고 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둔 겁니다. 실전처럼 여길 둔다면 끼우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백이 여기서 성공을 거둔 건 맞지만 흑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변화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니까 백이 잘 됐죠. 지금도 중요한 건 형세 판단이에요. 계속해서 형세 판단을 자주 해줘야 실력이 빨리 늡니다. 자, 여기 들여다보고 붙이는 수는 좋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자, 여기서 현재 형세가 누가 좋아 보이나요? 이때 지금의 형세는 우변 쪽에서 흑이 집을 아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변돌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중앙 백집만 안 나오면 이기는 바둑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조금이라도 깨놓고 살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저 치고 호구 칠 것 같으면 이 바둑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형세 판단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둬가지고 지면 안 돼요. 지면은 제일 안 좋은 수가 되는 겁니다. 실전을 보시면 사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위에 선수 당하고 아래 선수 당하면서 집 모양이 점점 쪼그라들고 결과적으로 백이 상변까지 차지하면서 중앙에 보시면 모양이 점점 부풀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흑이 뒤늦게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기는 그냥 술기 장면이기 때문에 뭐 흑이 잘 두고 못 두고 보다는 그냥 실력을 더 키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백이 두는 수에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바둑이 너무 끌려다녀요. 아무리 호선 바둑이고 제가 실력이 조금 더 좋다라고는 하지만 바둑을 이 정도로 끌려다니면은 나중에 저희가 주도권을 잡는 바둑을 두지 못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 너무 집만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바둑은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두터움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복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특정 부분의 감각에서는 확실히 재능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너무 집만 가져가는 바람에 자신의 강점인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한테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은 집만 가져가지 말고 두터움을 가져가면서 두터움을 사용하는 경험을 해보자. 이게 우리 수강생과의 피드백 장면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